즐거운 수학사냥 장학주입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등비수열의 활용 첫 번째 도형에 관련된 걸 보겠어요. 등비수열의 활용 문제는 정말 잘 나옵니다. 도형에 관련돼서 특히나 부터 이제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등비수열의 활용 문제는 막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설명이 문제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길어요. 왜냐하면 도형이 막 여러 개가 그려지고 일정한 막 관계로 그려지고 하다 보니까 설명할 게 좀 많아. 그래서 막 보통 이제 막 문제가 너무 길어서 막 읽다가 뭐가 뭔지 막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감각을 많이 기르시고 많이 이제 여러 개를 풀다 보면은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 이제 그림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좀 감각적으로 알 수도 있어요. 그림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대충은 아는데 처음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자세하게 아 무엇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이제 무슨 말 하고 있구나를 좀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비수열의 활용이라서 기본적으로 일정한 비율, 도형이 일정한 비율로 축소가 된다거나 일정한 비율로 뭐 늘어난다거나 확대가 된다거나 이런 것에 관련된 거라서 한번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 이런 축소된다 이런 것들은 닮음에 관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닮음의 내용이 좀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활용해서 보도록 하세요. 일단 첫 번째. 자, 오른쪽 그런 것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원이 있대요.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8인 A1이라는 원입니다. 그 A1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B1이라고 한다. 이 원 안에 내접하는 이 정사각형을 B1이라고 하자. 알겠죠? 그 다음에 B1에 내접하는 원을 A2라고 하자. 뭔지 알죠? B1. 자, B1은 지금 이 정사각형입니다. 이 정사각형 B1에 내접하는 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원 그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원을 A2라고 하자. 알겠죠? 그 다음에 그 A2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다시 B2라고 하자. 이 A2라는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은 요 안에 정사각형 요거 그 말이야. 요 녀석을 B2라고 하자.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똑같이 그 B2 안에 다시 내접하는 원을 A3라고 하자. 그 원 안에 다시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B3라고 하자. 막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끝없이 간다. 그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갈 때 그 말이야. 이렇게 계속해 갈 때 마지막 질문이 자, A7의 넓이와 이렇게 가다 보면 일곱 번째 원이 있을 거 아니야. 일곱 번째 원이 A7이겠지. 그 다음에 B7. 자, B7은 그 일곱 번째 원 안에 들어있는 어떤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에 자, 그 말이지. 그래서 그것들을 알아보자. 그 말이야. 그리고 그것들의 넓이를 알아보는 거니까 원 같은 경우는 반지름을 알아보면 되겠고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를 알아보면 되겠지.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생각해서 찾아보자. 그 말이야. 자, 이런 것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찾는 거죠. 반지름도 찾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도 찾고 이것은 좀 규칙적으로 어떻게 가나를 좀 찾아봐야 돼요. 자, A1부터 A1, A2, A3, A4, A5, A6, A7 이렇게 자, A1이 이 A1부터 A7까지 원이 있을 때 그 녀석의 반지름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반지름이 어떻게 되나. 자,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또 B1, B2, B3, B4, B5, B6, B7이 자, B는 또 이제 뭘 찾아보는 겁니까? A는 반지름 찾는 거고 B는 한 변을 찾는 거지.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이것은 정사각형이죠. 얘는 원이고 원의 반지름, 얘는 정사각형의 한 변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딱 필요한 것을 정리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은 닮음이라서 자,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똑같은 상태로 계속 가는 거지. 이런 것은 닮음이에요. 닮음이라서 첫 번째랑 두 번째를 구하면 그 다음은 다 닮음으로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원의 반지름만 찾으면 되고 마찬가지로 정사각형도 첫 번째 정사각형, 두 번째 정사각형 그것만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랑 두 번째의 그 관계가 두 번째랑 세 번째의 관계가 똑같기 때문에 닮은 관계가 그러니까 닮은 비가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랑 두 번째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등비수열 관련된 건 항상 도형 활용은 그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만 찾으면 되는데 원의 반지름 첫 번째는 주어졌죠. 8이라고 그냥 얘는 바로 8인 거야. 원의 반지름 8. 자, 그럼 두 번째 반지름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사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냐? 일단 이것도 찾아야지. 자, 일단은 원을 그려서 다시 알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이거 정사각형도 그려보는 거예요. 자, 정사각형이 내접해 있다.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그 말이야. 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하는 거냐? 자, 정사각형 나오면 항상 이렇게 대각선을 생각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각선이에요. 자, 이 대각선의 중심이 바로 원의 중심인 거예요. 알겠죠?
얘가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 요게 바로 8이라는 거지. 원의 처음에 반지름이 8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A1입니다. 이렇게 A1이. 이 녀석은 정사각형은 B1이고요. 이제 B1이라고 하고 알겠죠? 그래서 이 B1의 한 변의 길인데 요게 지금 대각선이 그러니까 16이야. 대각선이 16. 근데 정사각형 얘가 직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직각 2등변 삼각형이지. 그 비율은 1대 1대 루트 2 알죠? 자, 비율이 1대 1대 루트 2예요. 정사각형이. 정사각형의 두 변과 빗변의 길이의 비율이 이거야. 그러니까 빗변이 지금 여기가 지금 16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길이를 만약에 요 길이를 A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AA 그 말이야. 얘는 뭐야? 루트 2A 그 말이야. 이렇게 제일 긴 변이 루트 2A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서 루트 2A가 16이다. 그 말이야. 1대 1대 루트인데 요것의 루트 2배가 16 그 말이야. 루트 2배가 16. 요것을 구하는 겁니다. 문자는 그냥 A라고 써줘요. 그냥. 여기 이제 루트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주면 이것이 바로 A 값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유리화를 하면 루트 2분의 루트 2 곱하니까 약분 요거 2죠. 2랑 16 약분하면 8이지. 8루트이죠. 자, 8루트 2 그 말이야. 자, 요 한 변의 길이는 8루트 2구나 그 말이야.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8루트 2. 이것의 루트 2배가 16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8루트 2. 자, 한 변의 길이가 8루트 2로 나왔다 그 말이야. 자, 이번엔 이제 이걸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할 일이 뭐야? 이 안에 내접하는 다시 원을 찾아야지. 이렇게 내접하는 원은 또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충이 그리면 이렇게. 자, 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원이 있는 거야. 이 원의 반지름 찾아야지 또. 이 원의 반지름은 누구냐 그 말인데 이때 요 녀석의 반지름은 요것이 반지름인 거지. 또는 뭐 요것이 반지름이죠. 가로 방향이. 이것도 반지름인 거지. 똑같이. 요 길이 자체가 반지름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곧 이 원의 반지름이구나 그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8루트이야. 아니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 지름이 8루트이야. 지름이 8루트이니까 요것의 절반 반지름 여기는 4루트이겠죠. 반지름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 바로 4루트이라는 걸 압시다.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원의 반지름 4루트이다 그 말이야. 자, 그럼 다시 이제 이 반지름 안에 이 원 안에 다시 내접하는 정사각형 그러면 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또 이렇게. 자, 요 녀석이 그 녀석인 거야.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찾는 겁니다. 근데 요 정사각형은 또 뭐야? 요 녀석이 바로 요 녀석이 뭡니까? 요 녀석이 지름인 거지. 아니 요것이 대각선인 거지. 자, 그러니까 요 대각선의 길인데 자, 아까 뭐랬어요? 요게 이제 4t였으니까 요 길이도 이건 뭐야? 이렇게 돌아가는 원이니까 요 길이 여기 다 요게 지금 반지름들이지. 요게 요 길이가 지금 요게 4루트 2잖아요. 요게 4루트야.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자, 그러면 요것은 지금 요 녀석 길이 말이지. 자, 이것은 다 이게 원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다 같은 거죠, 지금.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요 길이랑 같죠. 요게 4루트 2 그 말이야. 이건 다 반지름들이니까 같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4루트 2. 그러니까 뭐야? 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8루트 2 그 말이지. 요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8루트 2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요것의 길이가 8루트 2니까 이제 이번엔 요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찾아야지. 자, 요게 8루트 2일 때 이게 얼마냐 그 말이야. 요 길이. 자, 1대 1대 루트 2 그랬잖아요. 요게 8루트 2라면 요게 8루트2라면 얘는 8루트 2 그래야지. 비율이 1대 1대 루트이니까 요 길이는 8이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8이다 그 말이야. 8. 자,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막 그림이 여러 개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안 나오면 따로 그려서 두 번째 상황을 따로 그려서 요 부분이 요 원하고 거기 내접하는 녀석은 아까 처음에 할 때처럼 따로 그려서 알아보면 알기가 쉬워요. 자, 따로 그린다면 뭐 이렇게 있죠. 지금. 자, 요 녀석의 지금 요 길이가 지금 아까 8루트라고 했지. 지금 원의 지름이 8루트죠. 여기에 지름이 8루트야. 그러니까 일단 정사각형을 그린다면 여기 지름인데 얘가 지금 8루트의 말인 거예요. 알죠? 두 번째 그 이야기 A2 이야기입니다. 지금. A2 그림만 따로 분리시키면 알기가 쉬워요. 자, 요 녀석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 요게 지름인데 요게 지금 8루트 그 말이지. 원의 지름이. 자, 요게 지금 요게 지름 요거라겠지. 자, 요 녀석이 지금 지름하고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1대 1대 루트 2라는 길이니까 여기 직각이고요. 1대 1대 루트니까 여기가 8이다 그 말이죠. 즉 두 번째 정사각형의 요것이 이제 B2인데 B2의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8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야. 자,
두 가지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은 더 안 구해도 돼. 왜냐면 이 비율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비례식 써서 얘를 구해도 되는데, 자, 여기는 만약에 뭐 K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쓰냐면, 뭐 8대 4루트 이렇게. 8대 4루트 2는 8하고 4루트 2의 비율은 그 말이야. 그것은 4루트 2랑 K의 비율. 4루트 2 대 K랑 같다. 이런 비례식인 거예요. 예. 똑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이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해도 닮음이기 때문에 그냥 등비 시열이라서 그렇게 안 구해도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등비시열로 가는 거라서 일정한 비율로 가는 거다 보니까 일정한 비율이라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 관계만 알면 돼. 자, A1분의 A2 요거만 해. 첫 번째 반지름분의 두 번째 반지름 요 값. 요게 바로 공비야, 공비. 그러니까 계속 가는 공비가 그거라서 이제 그걸 쓰면은 8분의 4루트 2 얘가 지금 공비고요. 8분의 4루트 2 얘가 가는 공비입니다. 그래서 약분해서 뭐야?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여기에 공비는 공비는 2분의 루트 2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공비야, 공비.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갈 거니까 이제 바로 일곱 번째 항을 바로 찾을 수 있겠지. 일곱 번째 항은 그 말이에요. 일곱 번째 항의 반지름이라고 하고요. 일곱 번째 반지름은 초항 곱하기 공비가 이거야, 이거. 자, 공비에, 자, 6제곱이지. 일곱 번째 항이니까 6제곱 해줘야지. 요 녀석이 바로 일곱 번째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반지름은 요거 계산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8 곱하기 2의 6제곱은 64고요. 루트 2의 6제곱. 자, 루트 2는 제곱하면 2예요. 그 제곱을 다시 3제곱 하는 거니까 8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 그 말이에요. 계산하면 약분돼서 1 되겠지. 자, 1이다 그 말이야. A7. 자, 요것의 반지름은 1이라는 걸 찾았어요. 알겠죠? 자, 이번에 요 녀석도 똑같은 이야기. 여기도 똑같은 닮음이라서 저것의 공비는 또 8루트 2분의 8. 얘가 공비야, 공비. 또 약분 이렇게 되면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루트 2분의 1인데 루트 2 루트 2 곱해주면 2분의 루트 2니까 뭐야? 공비가 얘랑 똑같네 그 말이지. 자, 공비가 얘랑 똑같아요. 자, 이것도 공비 똑같고 똑같이 비치를 찾으면 자, 비치는 이제 한 변의 길입니다. 요것의 한 변의 길이에요. 초항 곱하기 공비의 6제곱. 아까랑 똑같이 공비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거 그 말. 요거니까 이제 정리하면 아까 이제 연석이 이제 아까 요거 계산해 보였어요. 64분의 8이었죠. 64분의 8 그 말. 약분하면 88, 64죠. 루트 2가 남았지. 요것은 루트 2구나 그 말이지 지금. 자, B7 즉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겠다. 점점 8루트 2부터 쭉 줄어들어서 루트 2까지 간다 그 소리입니다. 어쨌든 일곱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 자, 그러니까 이제 넓이. 자, 넓이 그랬죠. A7의 넓이. A7의 넓이는 요거 원의 반지름이 1이니까 파이 r 제곱 파이겠지. 그 다음에 요 녀석의 넓이는 그냥 2겠죠. 제곱이니까. 자, 요거 각각이 넓이다 그 말이야. 이것은 일곱 번째 원의 넓이. 얘는 일곱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 그 말이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찾았다. 따로따로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름모 A1에, 자, 마름모 A1이 있습니다. 마름모 A1에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직사각형에, 자, 이렇게 마름모의 중점을 연결해서 직사각형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직사각형에 네 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마름모 A2를 만들고, 이게 이 직사각형에 다시 중점 하나, 둘, 셋, 넷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마름모 A2를 만들었다. 알겠죠? 그리고 똑같은 이런 것은 이제 똑같은 규칙으로 가는 거고 똑같은 말이라서 계속 또 그렇게 한다고 말이야. 계속 또 이것의 중점을 연결해서 직사각형 만들고 그 직사각형의 중점을 잡아서 다시 마름모 A3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 그 말이 쭉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식의 진행이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으로 갈 때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잘 이해하시고 이제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갈 때 말이에요. 자, 마름모 A1, A2, A3, A4, A5, A6 마름모 6개 이렇게 쭉 간다고 했을 때 여섯 번째 마름모까지 그 말이지. 그것의 둘레의 길이의 총합이 189다. 자, 그러면 마름모 A1의 한 변의 길이, 처음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뭔가 시작을 해야 될 거. 자, 그래서 일단은 A1, A2, A3, A4, A5, A6
일단 6번째까지니까 이렇게 쓰는데 여섯 개를 다 구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냥 표현하기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구하라는 것은 한 변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한 변의 길이를 알아보자 그 말이야. 한 변의 길이. 자, 근데 첫 번째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를 묻고 있잖아요. 얼마인지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일단 A라고 하는 거야. 알죠? 자, 일단 A라고 해놓고 그렇다면 두 번째 것은 뭘까? 이렇게 알아봐야지. 자, 첫 번째 길이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문자로 시작해야 되니까 이걸 A라고 하자고 말이야. 한 변의 길이.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 자, 그것은 이제 이 규칙을 따라서 가면서 찾아봐야 돼요. 무슨 관계가 있나? 두 번째 길이는 첫 번째랑 무슨 관계가 있나?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야? 줄어들고 있잖아요. A1은 이만큼인데 A2는 이만큼이잖아. 이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지. 또 A3는 또 이것에 비해서 더 줄어들지. 그러니까 뭔가 줄어드는 느낌이죠. 축소되고 있구나 그 말이야. 자, 이럴 때 A2의 길이는 어떻게 찾는 거냐? 자, 보세요. 마름모가 있어요. 이 길이가 지금 A입니다. 자, 근데 그대로 해보세요. 여기 중점 잡아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고, 이 직사각형에 다시 중점 잡아서 다시 이렇게 마름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마름모가 지금 A2입니다. 요 녀석의 한 변의 길이 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지금. 얘를 구하자 그 말이야. 얘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 말인데, 자, 처음에 요 길이는 지금 A입니다. A. 이것은 얼마냐 그 말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찾느냐? 바로 이대로는 그렇고, 자, 이렇게 대각선이, 이것은 대칭성이 있잖아요. 자, 직사각형도 대칭성이 있고 마름모도 대칭성이 있고, 이 딱 이렇게 수직으로 딱 만나게 그리면 여기가 지금 대각선의 교점이 되겠지. 이렇게. 대각선의 교점이고 여기가 수직이에요. 마름모는 수직으로 만나야 되는 대각선이. 이렇게 생겼어. 자, 근데 요 길이 이 길이 관계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보는 거냐 그 말이죠. 자, 여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중점이고 중점이잖아. 이런 데가. 자, 중점을 연결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웠지. 중점 연결 정리라고 배웠죠. 여기가 중점이야. 이게 중점. 그러면 여기가 1대1 그 말이지. 여기도 1대1이죠. 중점이니까. 1대1. 그러니까 뭐야? 이것은 닮은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닮음이라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았어요. 즉 1대2 닮음이지. 1대1 그 말이 뭐 여기도 1대1 그 말이지. 여기도 1대1이. 그러니까 1대1 그 말이 뭐야? 여기도 중점이라는 거죠. 여기가 중점이? 중점이야.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도 1대1인 거지. 똑같이. 여기가 1대1이고 여기도 또 1대1인 거야. 똑같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1대1 그러면 여기도 있잖아요. 요 선 자체도 또 중점을 연결한 거랑 같아. 요 삼각형에서 보면은,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중점이고 이렇게 연결한 거랑 같아. 그러면 이것도 중점 연결정리고 1대2 닮음이야. 1대2 닮음이다 그 말이야. 여기가 1대1 그 말은 이 삼각형 두 개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자, 요거랑 이 큰 직각삼각형이 요것도 1대2 닮음이다 그 말이야. 1대2 닮음이니까 당연히 대응변도 2배겠지. 이거랑 이것도 2배 관계다 그 말이야. 우리가 찾는 요게 지금 두 번째 마름모의 한 변인데 이 녀석은 이것의 절반이겠네 그 말이야. 닮음이라서 1대2 닮음이라서. 그래서 두 번째 한 변의 길이는 첫 번째 것의 절반 2분의 1A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관계 두 번째까지 나왔죠. 자, 두 번째까지 나오면 더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관계가 그 안에서 또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은 또 이것의 절반인 거야. 앞에 것의 절반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 녀석도 이것의 절반인 거야. 앞에 것의 절반. 그러니까 요것의 절반 2분의 1의 제곱이겠다 그 말이야. 두 번 곱했으니까 2분의 1 또 곱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등비수열로 가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렇게 간다면 여섯 번째는 뭘까요? 이게 두 번째가 1제곱, 세 번째가 2제곱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2분의 1의 5제곱 A 이렇게 되겠지. 여섯 번째 반지름은 이렇게 되겠다 그 말이야. 자, 이렇게 이제 반지름이 다 나왔어요. 반지름이 아니라 한 변의 길이입니다. 원이 아니니까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 저렇게 딱 찾아놓고 기본적으로 찾아놓고 원하는 거 마름모 6개 이 6개의 둘레의 길이의 총합이 189다. 둘레 길이 총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의 둘레 길이가 뭐야? 이것은 지금 한 변만 써놓은 거지. 한 변만 써놓은 거니까 이것을 다 이렇게 더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이거 다 더한 게 뭐야? 한 변의 길이를 다 더한 거지. 한 변의 길이를 싹 더한 건데 마름모는 변이 4개씩 있으니까 똑같은 변이 4개니까 요 값을 4배 해줘야지. 4배 이렇게 하면 모든 마름모의 둘레가 되겠지. 이것은 한 변만 더해준 거니까 그거 4배 하면 모든 마름모의 둘레가 되겠다고 말이야. 이 값이 189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 말을 식으로 딱 써버리면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아, 이것은 뭐야? 여기서까지가 뭐야? 등비수열의 합의식이지. 아,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그 말이야. 이 공비가 2분의 1, 초항이 A. 알겠죠? 자, 등비수열 합의 공식을 바로 해야지. 1-R. 1-R분의 초항은 A고요. 자, 1-R. R의 N제곱. N제곱은 항의 개수니까 6제곱 이렇게 써야지. 요 녀석이 바로 요것의 합이야. 그것의 4배니까 4 곱하기 그 말이고. 자, 요렇게 생긴 게 지금 좌변입니다. 자, 이것을 좀 정리 좀 해줘야죠. 자, 이것은 2분의 1하고 같지? 자, 이건 번분수죠. 번분수니까 분자의 분모의 2배씩. 자, 이거 2배 하면 약분되고요. 여기 곱하기 2배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분모는 이제 1 됐고, 요거 그 말이야. 자, 근데 요건데, 요것은 이제 8a죠. 8a. 여기가 또 분수라서 정리해줘야지. 요것도 곱하기입니다. 자, 요 녀석 뭐야? 2분의 1의 6제곱. 2의 6제곱은 64예요. 그 64분의 1을 뺀다. 1에서 뺀다. 이렇게. 이거 뭐야? 64분의 63이겠지. 그러니까 정리해서 쓰면 8a 곱하기 64분의 63 말이야. 요 녀석. 여기서 요것도 좀 정리가 더 되는 거죠. 8하고 또 약분되잖아. 8분의 63a죠. 자, 정리했을 때 8분의 63a 그 말이지. 이거 다 정리하면 8분의 63a. 자, 요 녀석이 189다. 그 소리가 같은 거지. 자, 여기서 a를 구하면 되는 거야. a가 우리가 찾는 한 변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양변에 63분의 89 빼야지. 이거 치우고 곱하기 63분의 80 곱하면 되지. 자, 그러면 a 값이 바로 요 녀석이 a 값이. 근데 이거 정리만 해주면 되겠고. 자, 63이니까 뭐야? 이렇게 약분하면 요거 딱 3배가 지금 189죠. 3배. 38, 24 그 말이야. 자, 최초 a 값은 24구나 그 말이야. 자, 최초 한 변에 최초의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는 24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다음 그림과 같이 x축 위에 x축, y축 있어요. x축 위에 OAN, 자, O는 원점이고요. O는 원점이고 OAN은 이렇게 A1, A2 이렇게 잡는다는 건데, 자, OAN과 AN 더하기 1, 자, AN 더하기 1은 이제 이것들을 말이야. 만약에 N이 1이다 그러면 OA1 선분 그 말이지. OA1은 이걸 말하잖아, 이거.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면 무슨 말이야? A1, A2의 선분 그 말이지. 이렇게 선분 A1, A2니까 A1, A2 요 길이 그 말이에요. 요거. 요 길이 그 말이지. 그것의 비율이 2대1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비율 그 말이야.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비율이 2대1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얘가 2다, 얘가 2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2다 그러면 5A2, 5A2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 말이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그리고 2에서 3까지, A2에서 A3까지 선분 그 말이니까, 아, 여기서 여기 그 말이지? 여기 그 말이야. 그것은 이거 대 이거 그 말이지? 자, 그 녀석도 2대1이다 그 말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점을 찍어 간다 그 말. 그 다음은 또 이제 여기서 A3까지. 자, 요 길이 대 A3에서 A4까지. 거기가 또 2대1. 이렇게 일정한 이런 규칙으로 계속 간다 그 말이야. 이렇게 되도록 차례대로 A1, A2, A3, A4, AN 이렇게 잡자 그 말이야.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갈 때 그 말이지? 자, 그때 AN에서 자, AN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말이야. AN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 Y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을 그어 그 말이야. 자, 그 A1, 2, 3 이런 데서 AN에서 그 말은 이런 데서 그 말이야. A1, 2, 3 이런 데서 Y축에 평행한 선들을 이렇게 그어서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직선 Y는 2분의 1x와 만나는 점을 요 2분의 1x라는 직선인데 이것과 만나는 점 이런 데 그 말이야. 이런 데를 차례대로 A1에 만난 점 여기는 B1, A2에서 이렇게 만난 점 B2, A3에서 만나는 거 B3 이런 식으로 계속 B1, 2, 3 이름을 붙여가자 그 말이야. 이렇게 만나는 점 차례대로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 그 말이야. 이때 삼각형 OAN, BN의 넓이를 SN이라고 하면 자, OAN, BN이라는 것은 그때 삼각형 5에서부터 시작하는 뭐 요런 삼각형, 뭐 이런 삼각형, 뭐 이런 말이야. 여기가 N일 때는 AN, BN일 때는 요 삼각형 그 말이고요. A2, B2다 그러면 요 삼각형 그 말이고 이런 말이야. 자, 그런 말. 그때 삼각형 OAN, BN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자. 여기가 N일 때 그 녀석의 넓이, 그 삼각형의 넓이, 그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하면 그 말이야. 그러면 요것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세 번째까지만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S1은 그럼 뭐야? S1이라는 것은 OA1, B1 즉 요것의 넓이 그 말이죠. S2라는 것은
S2라는 것은 OA2 피트니까 요거 넓이 그 말이고, 그죠? S3는 또 여기서까지니까 요거 넓이 그 말이지. 예, 여기 지금 그림에 떠 있는 요 세 개의 넓이를 말하는 거죠. 예, 물론 문제를 요 뒤에 있는 걸로 더 낼 수도 있어요. 예, 얼마든지 다르게 변형해서 낼 수 있고, 예, 여기는 계산이 좀 복잡해서 선생님이 세 번째까지만 썼어요. 알죠? 아무튼 세 개의 넓이, 요 직각삼각형 세 개의 넓이를 더해라 그 말이지. 그것에 64배를 해라 그 말이고, 예? 요거 이제 계산해라. 단 이제 A1의 x좌표는 2다. 자, 여기 x좌표는 2랍니다. 5는 원점이고 여기 x좌표는 2다. 알겠죠? 예? 이 조건을 다 그렇게 설명한 거야. 예, 선생님이 해석을 해줬지만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를 해석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우선 저걸 이제 그대로 따라서 찾아봅시다. 자, 일단은 자, y는 2분의 1x니까 이렇게 가는 직선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1을 2로 잡으라고 했어요. 2. 여기 a1 2가 있어요. 2. 여기 a1입니다. a1이 a1 알죠? 여기 이제 b1이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가 2인데 이제 a2를 잡아야 되는데 a2는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a2. 여기 이제 a2가 있을 때 a2는 좌표가 뭘까 그 말이지. 자, 근데 아까 뭐랬어요? 요 조건이 2대 1이 된다. 자, 여기서 5에서 a1까지랑 a1에서 a2까지가 2대 1 그 말이 여기서까지가 2인데 2대 1 돼야 돼. 2대 1이니까 여기에 간격이 1이니까 당연히 그냥 3인 거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자, 3. 그 다음에 이제 A3는 또 어디 있을까? A3도 어딘가 있겠죠. 어딘가 있을 텐데 여기 A3는 또 그럼 어디냐 그 말이야. 이 점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또 B2고요. 자, 그러면 A3는 당연히 또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A2까지 거리랑 2에서 3까지 거리. 자, 저게 조건이 그거야. 여기서까지 거리랑 여기서까지 거리가 2대 1이야. 자, 여기가 2대 1이면 얘가 3이니까 얘는 2분의 3이겠죠, 간격이. 아, 요것은 2분의 3의 길이야. 요 길이 말이야. 그러니까 3에서 2분의 3만큼 더 가니까. 얘는 또 뭐야? 1.5니까 4.5죠, 시간이 4.5. 4.5인데 분수로는 2분의 9라고 해야 되겠지. 자, 여기는 2분의 9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규칙으로. 그 다음에 이제 A4가 있다면 A4는 또 여기에 또 2대 1 되는 그 점을 또 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뜻이에요. 더 가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뒤까지는 생략하고 아무튼 요렇게 여기 좌표가 지금 이거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고 여기는 이거고. 자, 이렇게 각자 좌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 세 개의 넓이지. 자, 넓이란 게 뭐야? 5에서 A1, B1 그 말이 요거 넓이 그 말이니 S1이란 것은 첫 번째 직각삼각형의 넓이 요거 그 말이야. 자,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요걸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것은 또 이거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S1은 요 녀석이니까 바로 이제 S1을 바로 써버릴 수 있는 거지. S1의 넓이는 밑변. 근데 이제 Y값을 찾아야지. Y값 이렇게. 자, 높이 생각해야 되니까 Y값은 2일 때 좌표잖아. 2일 때 2 넣으면 되지. 2 넣으면 1이잖아요. 여기가 1 그 말이야. 그 다음에 3일 때는 2분의 3, 여기가 2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9일 때, 2분의 9일 때는 2분의 9를 넣으면 4분의 9죠. 여기는 4분의 9 그 말이에요. 각각의 Y좌표. 그치?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그러니까 뭐야? 밑변이 2, 높이가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야지. 1이죠, 그냥. 요거 넓이는 1이다, 그 말이야. 자, S2는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 요것의 넓이 그 말이지. 요것은 밑변의 3, 높이 2분의 3이니까 밑변 3 곱하기 높이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해야지. 4분의 9가 됐네요, 지금. 4분의 9가 두 번째 넓이. 자, 세 번째 넓이. 여기까지 이제 나와 있으니까 밑변이 2분의 9, 높이가 4분의 9죠, 지금. 4분의 9 곱하기 2분의 1 그 말. 그러니까 2, 4, 16분의 9가 되겠죠. 요것이 세 번째 넓이구나,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저기서 원하는 것은 S1, 2, 3를 다 더하라 그랬죠. 다 더한 다음에 64배를 해라. 요거 다 더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하라는 것은 이제 이거 더하면 1 더하기 4분의 9 더하기 16분의 9 얘죠. 자, 요 녀석인데 이 녀석에 곱하기 64배 그 말이야.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64배는 이거 곱하기 그냥 분배법칙 64고요. 요것은 이제 64는 약분하면 16입니다. 16하고 9를 곱하면 144가 되겠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8이 16이니까 4가 남지. 4고 36. 자, 요거 이제 계산해서 그냥 써주면 돼요.
자, 요거 계산하면 요거 둘이 더하면 뭐 180, 200, 180에 244쯤 되겠네요. 답은 써주면 되고요. 자, 이런 것은 이제 선생님 연습 삼아서 좀 간단히만 계산해 보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이것을 좀 더 연장을 해서 뭐 한 7번째까지 합해라 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그에 따라서 구해주면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가만 보면은 어떤 내용이나 보세요. 일단 넓이 관계를 보세요. 넓이가. 자, 1에서 4분의 9로 4분의 9에서 16분의 9로 이렇게 바뀌어서 뭐 느낌이 오나였잖아요. 뭐 따로 느낌이 좀 없네요. 아무튼 뭐 그냥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게 뭐 넓이 자체가 뭐 지금 규칙성 있게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잘못 썼네요. 여기 하나 잘못 쓴 게 있구나. 여기 16분의 9가 아니고 여기가 그냥 9고 81이죠. 지금이 잘못 썼네. 81. 자, 81. 여기도 이제 81로 고쳐줘야 됩니다. 여기가 9가 아니고 81이에요. 81이. 자, 81이라서 좀 숫자 조정을 조금 잘못해놨네. 어쨌든 요거 약분하면 4고 324. 그거 이제 여기 36이 아니라 81이라서 323이다 이렇게. 자, 요거 이제 더해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가면 되고 일단 넓이 자체를 보세요. 넓이 자체가 어떻게 되나? 첫 번째 넓이는 1, 두 번째 넓이는 4분의 9죠. 이렇게. 두 번째 넓이, 세 번째 넓이를 잡으세요. 16분의 81이지 지금. 16분의 81. 가만 보세요. 여기서까지 똑같은 비율인데 4분의 9, 4분의 9 곱하기 4분의 9죠. 여기서 1 보세요. 또. 여기다가 4분의 9로 곱한 거지. 4분의 9. 곱하기 또 4분의 9구나 그 말.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등비수열의 어떤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 첫 번째 넓이가 1인데 얘가 1이에요. 근데 요 두 번째 요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9. 또 이 삼각형의 넓이는 16분의 81. 즉 이 넓이 자체가 1, 4분의 9, 16분의 81 막 이렇게 공비가 4분의 9씩 하는 공비가 4분의 9야. 공비. 넓이 자체가 공비가 4분의 9인 이런 수열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계산하라 그 말이야. 선생님 지금 S4까지 쓴다는 것을 S3까지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하나가 좀 빠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아무튼 넓이 자체는 이렇게 등비수열로 가고 있구나. 이게 일정한 비율, 일정한 어떤 규칙성 있게 이렇게 가다 보면 넓이도 일정한 어떤 비율로 가는 거예요. 그 비율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4분의 9배라는 거예요. 넓이가 계속 4분의 9배씩 돼가는 거예요. 자, 이런 등비수열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안다면 이제 이거에서 만약에 10번째다. 10번째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초항 곱하기 만약에 10번째다. 10번째 넓이를 S10이라고 한다면 10번째 넓이는 초항 곱하기 4분의 9의 9제곱 되겠지. 자, 이것이 10번째 넓이인 거예요. 바로 10번째 직각삼각형의 넓이도 바로 계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등비수열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자, 4번은 도형하고는 조금 다른데 따로 주제를 정하지 않아서 여기서 보는 겁니다. 자, 농도가 10%인 소금물 200g이 있다. 자, 농도가 10%짜리 소금물 200g이 있어요. 근데 이 소금물 중 40g을 버리고 40g 버려버리고 물 40g을 섞었을 때 농도를 A1%.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소금물 40g 버려버리고 다시 거기다 물을 대신 채웠다. 그것의 농도를 A1%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그 A1% 소금물 중 40g을 또 버리고 다시 물 40g을 섞었을 때 농도를 A2%라고 하자. 알겠죠? 그또 A2% 소금물 중 또 40g 버리고 물 40g 섞었을 때 농도를 A3% 이렇게 말하자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자고. 이와 같이 계속하여 갈 때 125 A4의 값은 얼마냐 그 말이야. 자, A4라서 요건 좀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멀리 안 묻고 가까운 것을 묻습니다. A4에 대해서 보세요. A4. A4는 네 번째 단계에서의 어떤 농도죠. 소금물의 농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 상태부터 좀 살펴보자. 자, 200g이 있어요. 소금이. 자, 이것은 소금의 양입니다. 소금의 양. 농도. 자, 처음에 농도가 10%가 있었죠. 자, 그러면 소금의 양도 알아야지. 자, 200g의 10%면 200 곱하기 100분의 10. 얘가 소금의 양인 거지. 약분해서 20g인 거죠. 그래서 20g이 소금이 있다고. 처음에 지금 20g 소금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소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금물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 말이야. 자, 우리가
저 시행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이렇게 가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그래서 요것을 저기처럼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시행했을 때, 두 번째 시행했을 때, 세 번째 했을 때, 네 번째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여기를 찾는 거죠, 지금. 첫 번째 농도를 A1이라고 하자. 예? 그렇게 저렇게 했을 때 농도를 A1이라고 해요. A1%, A1%. 두 번째는 A2%라고 하자. 세 번째는 A3%라고 하자. A4%라고 하자. 네 번째 A4 얘를 지금 구하는 거지, 지금. 자, 그걸 구하는 과정이고.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거냐? 가만 보세요. 자, 이런 것은 이제 등비수열 문제인데, 농도가 점점 어떻게 되나요? 일단 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금물을 버리고 맹물을 집어넣으니까 소금물이 더 얕아지잖아요. 농도가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농도가 줄어든다고 말이야. 근데 일정한 규칙으로 하잖아요. 40g 버리고 다시 40g 재고 또 40g 버리고 40g 재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일정한 비율로 뭔가 줄어드는 어떤 그런 거 이야기야.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등비수열 그 말이야. 일정한 비율로 축소되거나 늘어나는 것은 등비수열이다. 예, 일단 그런 걸 기본으로 좀 생각하고 일단 처음에 보세요. 이렇게 있어. 그런데 200g에 여기서 이제 40g을 덜어낸다 이 말이야. 40g을 버린다. 이렇게 버릴 때 40g을 버릴 때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소금의 양이 일단 이것은 농도인데 일단 소금의 양의 변화를 좀 알아봐야지. 농도라는 것은 소금의 양에 관한 거니까 이것은 농도지만 소금의 양의 변화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야. 소금의 양. 자, 처음에 소금이 20g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한 번 시행했을 때가 A5니까 한 번 시행했을 때 소금이 어떻게 돼 있나. 자, 우리가 40g을 버리잖아. 그러면 40g인데 이 40g은 200g 중에 5분의 1이야. 자, 5분의 1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거지, 소금물 5분의 1을 버리는 거야. 소금물 5분의 1을 버려요. 5분의 1을 버리면 그 5분의 1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만큼 나갈 거 아니야. 빠져나갈 거 아니야, 소금이. 그러면 그 나가면 5분의 4는 남는 거지. 이게 소금의 양의 5분의 4가 남는 거잖아. 그죠? 5분의 1만큼 소금이 나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물을 5분의 1만큼 버린다고 말은 소금이 5분의 1만큼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이 5분의 4가 남는 거지. 원래 소금의 5분의 4가 남아있는 거다. 그 말이야. 그리고 버리고 물 채워도. 물은 채워지지만 소금물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지. 소금물 자체는 도로 200g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소금의 양만 5분의 1만큼 빠져나간다 그 말이야. 즉 5분의 4가 남았다. 즉 원래 소금이 20g 있었는데 요 20g에 5분의 4만큼이 소금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남은 소금. 그러니까 뭐야? 계산하면 이거 4니까 4, 4, 16g이지. 이렇게 첫 번째 딱 그렇게 한번 했을 때 그때 소금의 양은 16g이다 그 말이야. 이게 첫 번째 16g이에요. 이것은 이제 원래 주어진 양이고 한 번 시행했을 때가 A1이니까 그때 상황의 소금은 16g이다 그 말이야. A1%일 때 그때 소금은 16g. 16g. 자, 그러면 다시 물을 섞었어요. 다시 200g 됐겠지. 그럼 농도가 이제 그때는 여기가 이제 16g 있는 거지. 이렇게 16g에 여기가 16g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또 그걸 또 물을 섞었는데 다시 또 그 물을 또 5분의 1만큼 버려. 그럼 또 소금의 5분의 1이 또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또 5분의 4가 남겠지. 그러니까 소금이 요것에 5분의 4가 남는다 그 말이야. 예, 그 말을 곱해서 써도 되지만 16 곱하기 5분의 4. 자, 요게 이제 요때 그렇게 했을 때 또 남아있는 소금의 양이 이거다 그 말이야. 그것이 A2% 농도인 소금물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소금 어떻게 됐을까? 똑같은 과정이니까 또 방금 전에 그 소금에 대해서 다시 5분의 4가 또 남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제 여기는 16 곱하기 요것에 다시 5분의 4니까 이제 5분의 4의 제곱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이겠구나. 그렇다면 여기는 뭐겠냐? 뻔하다 그 말이에요. 16 곱하기 15분의 4의 3제곱이 되겠다 그 말이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은 이거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요것이 그 소금이겠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A4 여기 농도를 구하는 거야. 농도. 자, 농도 공식 알죠? 농도는 그 말이야. 농도는 소금물은 200이야. 소금물은 일정하죠. 그냥 200으로. 자, 200분의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이 근데 이게 소금의 양이니까 그대로 대입해 줘야 돼. 15가 아니라 5분의 4입니다. 5분의 4의 3제곱. 이게 소금의 양. 자,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얘가 바로 우리가 찾는 농도야. 농도 공식에 넣었죠. 자, 이 약분돼 이렇게 2가 남았고 2랑 16도 약분되면 8이 남았지. 그래서 정리해주면 8 곱하기고요.
자, 5의 3제곱 125입니다. 4의 3제곱 64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지금 A4입니다. A4. 이거 단위는 퍼센트 그 말이에요. 이것이 A4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원하는 것은 이제 125A4 그랬으니까 여기다 125배를 하라는 거 아니야. 여기다 이제 125배. A4에 125배를 하면 그 말이야. 자, 125면 요것만 약분되면 되는 거지. 8 곱하기 64 해주면 되겠지. 8 곱해서 8 곱해서 32, 5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계산해서.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계산 마지막에는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이런 건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농도라서 소금의 양의 변화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양의 변화. 그래야 농도 공식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등비설 관련된 문제다. 소리야. 자, 도형 활용 문제는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